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소학원 부원장입니다. 자, 우리 6월 4일 날, 이제 6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고3 N수생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시험에 잘 응시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청소학원 여기 이곳에서 저희 국수형 고3 N수 단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꿀팁 하나씩을 저희가 오늘 전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어과 그리고 수학과, 영어과 선생님들이 순서대로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6평 때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하고 또 사실은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저희 이제 전면 국수형 그리고 우리 과탐까지도 모든 수업이 다 6평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수업 준비, 자료 준비, 컨텐츠 준비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또 그런 홍보도 제가 깨알같이 좀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국어 신영규 선생님을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6월 평가 모의고사 앞두고 있는데 6평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대비한다고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했으면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짐작하고 있겠지만 EBS입니다. EBS. 이제 평가 모의고사 첫 시험이잖아. EBS가 연계되는 시험이니까 EBS를 꼼꼼하게 보고 시험을 보는 것 정도가 이제 6평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이 국어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학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EBS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 영역 그리고 시간이 된다라면 선택 과목까지도 꼼꼼하게 한번 다 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능처럼 뭔가 연계성을 느끼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도 여러분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응원 많이 할 테니까 다 힘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강북청솔 국어강사 최상훈입니다. 6월 모의평가 꿀팁을 하나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작년부터 평가원의 기조가 문학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6월부터 문학이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문학이 어렵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험장 상황에서는 시간 압박도 있고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독해가 잘 안 돼가지고 문학을 틀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의외로 선지에 대한 독해가 잘 안 돼서 문학을 틀리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시험에서 시간 압박이 있다 보면 선지를 대충 읽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은 게, 선지를 읽으시다 보면 그 선지를 맞게 또는 틀리게 만들 수 있는 판단 지점이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선지에서 먼저 고르면서 읽는 연습을 좀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판단 지점을 놓치거나 선지 독해를 잘못해가지고 나오는 오답들을 미리 좀 방지하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선지를 읽으실 때 읽다가 요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면 끊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시험장에서 좀 긴 선지가 나오거나 판단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선지가 나와도 실수하는 걸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강북청소학원 수학강사 양지영입니다. 곧 있으면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당연히 기출정리가 되겠죠. 이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의 역사는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얼만큼 잘 정리했느냐가 70점, 80점 정도를 확보하고 넘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신유형은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고 변형되는 내용까지 예상하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6월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때까지 저도 강북청소학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소에서 수학하고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이세호라고 합니다. 이제 고3들하고 N수생들이 이제 한 50일 정도 있으면 6평을 볼 텐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그냥
간단하지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 카메라 앞에 섰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육평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1월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입시 준비는 길게 보고 하시고 육평은 그 중간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고 뭐 이게 점수를 되게 잘 받건 못 받건 수능하고 많이 연관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를 이렇게 원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평 대비를 하면서 뭔가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두 가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가형, 나형이라 해가지고 문과이과를 다르게 시험 봤어요. 근데 그게 2021년부터 같이 통합해서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육평 대비해서 2021년, 그러니까 2022 학년도가 되겠죠. 2021년 6월, 9월, 11월에 봤던 세 개의 평가원 시험 문제, 그다음에 2022년, 2023년 이렇게 9세트를 육평 대비해서 9세트를 정확하게 시간 내서 풀어보시고 내가 어디를 못하고 어디를 잘하는지를 공부를 하세요. 마치 내신 대비하는 것처럼 그 정도만 대비하셔도 입시 11월에 있는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수특인데 작년에 수능 시험에서 미적 27번 문제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근데 이게 3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수특의 3단계 문제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몰라서 되게 오답률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이걸 육평 대비해서 수특 문제를 2단계랑 3단계 문제를 완벽하게 정말 내신 준비하듯이 완벽하게 전체를 소화하고 시험 보겠다. 그러면 11월에 있는 수능에 되게 도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9세트의 수능 기출문제, 그 다음에 수특, 올해 거 수특, 수원 수특, 미적 혹은 확통을 정확하게 50일 동안 준비해서 나는 11월에 있을 수능을 잘 보겠다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돼요.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네, 명심하시고 또 연이 되면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성용입니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곧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겠지만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6장의 이제 수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모의평가를 이제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6월 모의평가는 EBS 교재와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시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께서 그 6월 모의평가를 보시기 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능 특강, 그리고 선택 과목도 될 수 있고 수학 원투 공통 과목도 될 수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시험 범위에 맞게 반드시 2번 이상은 꼭 풀고 시험을 보시는 게 학생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생각보다 학생들은 모르는 게 많지 않아요. 그냥 너무 조급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건을 놓친다라든지 본인이 계산해왔던 걸 놓친다라든지.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뭘 계산을 해왔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을 충분히 6월 모의평가에서 발휘할 수 있을 거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6월 모의평가 이어서 수능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유환승이라고 하고요. 6월 모의평가 앞두고 많이 떨리실 텐데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동안 이제 열심히 공부했던 기출문제들 다 정리하셔가지고 실전 개념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팁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수원에서 지수 함수 단원에서 지수 로그 함수와의 어떤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 나왔을 때 비율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삼각함수 그래프는 대칭성, 주기성 이런 거 이용한다. 아니면 삼각함수 활용 문제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지. 그 다음에 수열 단원에서도 마찬가지 귀납 추론할 때 흔히 나오는 이제 준킬러 소스죠. 그런 부분들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시고, 마찬가지 수투에서도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인수정리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깔끔하게 풀었었는지, 그 다음에 연속 단원에서 개념 어떻게 적용하는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단원에서 그래프 추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적분 단원에서 예를 들면 활용 단원에서 이제 속도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 그 다음에 넓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이제 준비를 했었던 내용들을 실전 개념들을 꼭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떨지 말고 열심히 준비했던 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그대로 나오길 기원을 하면서 신형이 나온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어쨌든 배웠던 개념들을 기준으로 나올 테니까 자신감 있게 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 영어선생 강세현입니다. 요번에 6월 대비 모의고사 이제 꿀팁 같은 거를 전달해 달라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6월까지 한 2달여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메커니즘, 문제 유형별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선지를 볼 때는 여러분들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하게 이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사소한 부사하고까지도 해석을 반영해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선지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게 지문보다 선지의 중요도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3월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는 없었지만 6월에서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지를 정확하게 보는 것도 굉장히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출 한 3개년 정도 6월 혹은 그 이상 한 5개년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분석이라는 걸 나눠주는데 그거 라면 받침대 쓰지 마시고 꼭 좀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시험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점수, 본인이 받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6월 때 느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보완해서 또 한 번 9월에 연습하고 수능을 보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준비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세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종현입니다. 6평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한 가지 꿀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21번 함축 및 추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번 문제니까 맞추고 시작하는 게 좋고 맞추면 뒤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자신감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사실 뭐 2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3점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3점이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2점이면 너무 쉽게 생각해서 틀릴 수도 있는 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배점에 관계없이 중요한 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글을 읽어가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다 이해되고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경우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내용 파악이 안 돼도 첫째, 밑줄이 전달하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이 과연 긍정의 느낌이냐 부정의 느낌이냐? 세 번째, 밑줄의 해석은 해보려고 노력하되 해석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밑줄이 전달하는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밑줄은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지문이 전체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면 밑줄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줄의 성격이 지문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한 가지를 다루었다. 그럼 아까 뭐라고요? 그쵸? 주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가지라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따라서 밑에 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내용 자세히 다뤘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답과 반대로 해석되는 오답 선택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되는 거죠. 왜? 밑에 선지를 보면서 두 개가 서로 반대로 해석된다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으니까 헷갈린다면 그 부분에 주의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어떤 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운가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고 있다면 당연히 밑에 선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선지가 보일 거고 두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둘 다거나 둘 다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밑줄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거기에 주의해서 밑에 선지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꿀팁인데요. 함축 및 추론 무엇도 같이 생각하자, 전체적인 구성도 같이 생각하자. 구성에 따른 선택지가 다르게 제시가 될 것이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내용 파악이 잘 안 돼도 일단 구성을 통해서 정답 근처로 가보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 가르치는 권대현이라고 합니다. 6평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문제풀이 비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기대값이 높은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자. 저희 수강생들 기준으로 한 5점에서 10점까지도 점수가 오르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는 풀이 전략인데요. 이 풀이 전략이 주요할 수 있는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로 영어 모의고사를 푸시다 보면 배점이 2점과 3점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실제 그 문항의 배점과는 별개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각 문항별 정답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서 기본 점수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남은 시간에 도전한다라는 형태로 풀이 순서를 약간만 뒤바꿔서 배치를 해주시면은 좋은 풀이 전략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모의고사 보실 때는 18번부터 30번 중에 어려운 문제인 2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1번에서 45번 장문 독해, 생각보다 글이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들 충분히 시간들 써가시면서 문제 다 풀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답률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빈칸 추론, 간접쓰기, 어휘어법 중에서도 이제 까다로운 어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푸는데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잘 분배를 해서 도전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이번 6평에서도 본인의 실력에 걸맞는 좋은 점수, 그리고 본인의 노력에 걸맞는 높은 점수 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6평 잘 보고 오시고요. 언제나 늘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기원도 하겠습니다.